집무실 대치 계속되고 있다. 정권 인수 정말 국민들 보기엔 스트레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데 이어서 어제는 직접입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용산 이전 반대 재천명한 거죠. 자, 미래 권력의 무리한 속도전이냐 아니면 현재 권력의 애꿎은 발목 잡기냐.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의 팽팽한 여론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먼저 문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항의 핵심 의무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요, 이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이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이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도 보내드렸는데요. 한번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금방 풀릴 거라고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 이렇게까지 양측이 기싸움을 벌일지 몰랐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 대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로 입장을 달리한 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안보를 강조한 속내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사실 안보 우려 이런 것은 비공개로 전달했어도 될 일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은 어떤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재명 기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려를 표명할 수 있죠. 다만 그것을 이제 예비비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사실 제동을 건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자, 안보 공백.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등한시하다가 이제 와서 왜 안보 타령이냐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죠. 안보라는 건 정말 조금의 빈틈도 없애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북한이 정권 교체기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정권 교체기를 틈타서 도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만큼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반론의 여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만 군사 안보 태세의 핵심은 어쨌든 합참의 지휘 통제 기능일 텐데 네. 합참의 지휘 통제 기능 자체가 이전하는 건 아니죠. 국방부가 이전할 뿐이지. 그런 점에서 과연 합참의 지휘 통제 기능이 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크게 우려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제 논란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측하듯이 4월 15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죠. 네. 전후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새 정부 출범 전후에서 대규모 도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핵실험이 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될지 이런 대형 도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 그 다음엔 안보 공백, 안보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거죠. 사실 안보 위기는 더 가중되겠죠. 네. 북한도 그렇게 아마 끌고 가겠죠. 계속 안보 위협을 높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갈 텐데 현재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그러면 청와대 이전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되는 거네. 영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계속 앞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이 청와대 이전 시기를 결정하는 게 꼴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 청와대가. 이건 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좀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 4월 15일이 D-Day라면 국방부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24시간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면 20일 정도의 이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 하면 4월 15일 전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도발에도 빨리 대응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청와대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고려 상황이지만 그것이 청와대 이전을 불가하게 만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네, 오히려 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 우리의 문제가 북한에 이 결정권을 주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어차피 옮길 거라면 지금 빨리 옮기는 게 오히려 안보 공백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간 북한과의 대립에 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이 야권 지금 현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뭐 요즘에 안보를 강조하고 나서자 국통수권자가 아니라 민주당 통수권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게 보면 이때까지 뭐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NSC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그리고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했을 때도 북한이 파괴했을 때도 크게 얘기를 못한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안보 얘기를 하고 나서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적이 완벽하게 잘못된 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평화를 이야기해야지 전쟁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지금은 당선인이죠.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킬체인, 선제 타격도 결국에는 국방안보 태세인 3축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3축도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완비해놨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놨다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이재명 기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북한이 우리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당장에 내일 전쟁이 난다면 누가 지휘를 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합참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국방의 공백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국방부 직원이 1,100명이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도출되는데 청와대에서 아무리 지휘를 잘한다고 하든 그 지금 실무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안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니 저희도 그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외교부라든지 문체부청사라든지 그런 데 옮기면 안보의 우려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국방부에 옮겨야 된다. 굳이 그 안보 상황에 엄청나게 바로 앞에 있는 국방부로 옮겨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급하게 옮기지 말고 일단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천천히 지금은 당선자지만 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하셔도 늦지 않다. 저희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당선인 측은 뭐 특정 대상을 꼬집진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방송 중에 김문혜 당선인 대변인의 이 말 전해드렸는데요.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주체에게 말하는 거냐 했을 때 뭐 국민에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속뜻은 아마 청와대를 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속뜻은 어떤 겁니까? 지금 계속 강대강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대화의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우선 어제 뭐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일하게 해달라 이것은 이제 민생에 집중하게 해달라. 결국 빨리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마무리돼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선인이 이제 그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고요. 네. 뭐 그것은 제가 또 선대본의 그 대변인으로 이러한 또 정책 발표 과정이나 아니면 또 여러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이런 것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다는 이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옮기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것은 탈권위, 탈제왕적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요. 그럼 뭐냐?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복궁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 그리고 또 북악산까지 하는 그런 등산로를 개방한다. 이거 굉장히 사실 멋진 일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오히려 접근을 못하던 네.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정말 북악산까지 등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이제 국민들에게 뭐 이러한 장소도 결국은 다 돌려드리겠다. 이러한 이제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집무실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전을 어디로 할지는 이것은 선거에서 승리한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가 결정을 할 일이지 이것을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결정을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그런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은 현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지
현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안보 공백, 그 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오늘 뭐 나오는 것은 오히려 통이동 집무에 대비해서 군 한 라인을 오히려 통이동 집무실에 지금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히려 국가의 안보 공백을 오히려 정말 가중시키고 오히려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현 정부가 할 것은 이런 당선이나 아니면은 그 또한 새로운 정부의 이런 의지를 네. 존중을 해서 빨리 오히려 그러니까 협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또한 그 원만하게 네. 어떤 그 권력이 또한 부채가 되는 것이며 네. 또한 국민의 안보 공백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야의 이 공수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한쪽에서는 이 선임자의 어떤 축복을 원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후임자의 배려 있는 존중의 모습 이런 걸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어제 들어보니 이 아침 신문에서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청와대의 기류에 대해서 뭐 내가 지금 청와대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권력에 눌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전 비용 협상 이런 걸 위해서 회동을 하게 된다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또 했다는 전원 형식의 보도도 보기도 했습니다.